안녕하십니까. IB 한국문학교사 서상훈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제인 에어를 같은 빅토리아 여왕시대의 작품인 오만과 편견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만과 편견은 제인 에어보다 30년 정도 먼저 출판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두 작품은 여러 이유로 자주 비교되곤 합니다. 먼저 제가 한 명의 흑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흑인이 있습니다. 그는 흑인과 백인이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흑인에게도 충분한 교육의 기회만 주어진다면 백인만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그는 백인을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몇 달 후에 그는 처음으로 한 백인을 만나게 되고 그의 상냥함에 빠져 점점 그를 신뢰하게 됩니다. 흑인은 백인을 믿고 따르지만 알고 보니 백인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실망한 흑인은 백인을 떠납니다. 흑인은 나중에 큰 성공을 거두지만 행복하지는 못합니다. 비로소 그는 백인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백인에게 돌아갑니다. 마침내 흑인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인 에어의 설정을 흑인과 백인으로 살짝 바꿔보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흑인은 자주적인 인물인가요? 노예근성에 찌든 인물인가요? 이 작가는 흑인과 백인이 평등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소설을 썼을까요? 처음의 흑인과 백인은 동등하다는 주장은 어떤 의도로 나왔을까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유형의 흑인을 말콤 X는 하우스 니거라고 불렀습니다. 니거는 인종차별적 단어이므로 흑인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는 흑인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백인의 저택에 머무는 하우스 흑인과 들판에서 일하는 필드 흑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하우스 흑인은 필드 흑인에 비해 자신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주인을 친절하고 상냥한 존재라고 믿고 따릅니다. 하우스 흑인은 주인보다 더 주인을 사랑하며 노예라는 신분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흑인의 운명은 백인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설령 주인이 자유를 준다 해도 그는 계속 노예로 살게 해달라며 돌아옵니다. 이제 이 작품의 설정들을 하나씩 오만과 편견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청혼의 방법입니다. 오만과 편견의 다알씨와 제인 에어의 신조는 모두 첫 번째 청혼을 거절당합니다. 그럼 그들이 두 번째 청혼을 성공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비교해보죠. 다알씨는 편지를 통해 자신의 오만함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자신보다 낮은 신분인 엘리자베스의 외삼촌 부부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몰래 리디아 문제를 해결해주고 빅리를 다시 제인과 짝지어줍니다. 그러자 엘리자베스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마침내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반면 신조는 괴롭힙니다. 왕따를 시키고 감당하기 힘든 일을 시킵니다.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제인의 육체와 정신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과의 결혼을 거부하는지 물어봅니다. 이번에도 제인이 거부하자 그는 괴롭힘의 강도를 더욱 높입니다. 결국 제인은 신존에게 굴복하고는 결혼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만과 편견의 작가는 여성을 존중하라고 말하고 제인 에어의 작가는 여성을 굴복시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랑의 대명사입니다. 오만과 편견에서 사랑 대신에 사용되는 단어는 감사와 존중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 속의 사랑은 낭만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수평적으로 보입니다. 반면 제인 에어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지배와 정복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 속의 사랑은 전쟁처럼 보입니다. 청혼을 하는 장면에서조차 한쪽은 괴롭히고 한쪽은 울부짖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수직적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작가의 입장입니다. 오만과 편견은 여성의 판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부인의 조카이자 영국 최고의 갑부인 다알씨가 수많은 구원자들을 뿌리치고 시골 여성인 엘리자베스를 짝사랑하게 됩니다. 심지어 엘리자베스가 청혼을 거부했는데도 다시 찾아옵니다. 이렇게 이 소설은 여성의 판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 제인 에어는 남성의 판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체스터는
부자란 점만 빼면 최악의 남성입니다. 성격은 괴팍하고 중년의 나이에 거짓말에 능숙한 바람둥이입니다. 그런데 20살이나 어린 여성이 찾아와서는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상냥한 그에게 봉사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 소설은 남성의 판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주인공의 성격입니다. 오만과 편견의 엘리자베스는 자주적인 여성입니다. 엘리자베스가 절정 장면에서 드버그 영부인과 말다툼을 할 때 그녀는 영부인의 권위에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밝힙니다. 그것이 다시에게 확신을 주어 두 사람이 결혼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엘리자베스는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행복을 쟁취합니다. 제인에 의해 제인도 자주적인 여성입니다. 단 로체스터를 만나기 전까지만요. 로체스터를 사랑한 이후에 제인은 오로지 하나님과 남성들에게 복종합니다. 로체스터가 말도 안 되는 요구나 주장을 해도 오로지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납득한 척을 합니다. 무어하우스에서 제인은 신존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런 구속이 너무 싫어서 진저리가 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선천적으로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다 라며 좀 더 신존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신존이 두 번째로 청혼하자 제인의 이성은 이제 그에게 굴복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신이 로체스터의 목소리를 들려주었기 때문에 솜필드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제인은 오로지 신이 시키는 대로 따른 끝에 행복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샬롯 브론테는 정말 페미니즘을 주장하기 위해 이 소설을 썼을까요? 혹시 우리가 그동안 작가의 의도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소설의 이러저러한 요소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